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스티커 붙이는 부분은 뭐 돌방이나 이런 건가요? 돌방이나 아니면 이제 도장면에 손상이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거든요. 1차적으로 한번 외관 한번 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도막 측정기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 출고됐을 때 그 다음보다 만약 도장을 했으면은 도막이 조금 더 두께가 나와요.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도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도막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사고 유무라든지 아니면 도장을 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도막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점검해 주시나요? 이제 외관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진에 대해서 누유라든지 누수라든지 그걸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도장 다음에 이제 엔진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벌레 붙었어요. 사마귀다, 사마귀. 애기 사마귀. 우와! 막 저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마귀가 자꾸 나 공격하려고 그래. 날아갔어. 아니, 내가 이렇게 딱 하니 갑자기 내 쪽으로 이렇게 막 장난권 하는데? 지금 어떤 거 봐주시는 거예요? 차량을 리프트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최대한 돌려서 옆에서 볼 수 있는 엔진 누유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엔진 누유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옆에서 보면은 엔진 실루엣이 조금씩 다 보여요. 이쪽 라인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봐서 옆에서 이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뒤에 이제 디퍼런셜 쪽 누유를 확인을 했는데 디퍼런셜 쪽에 누유는 있어요. 누유 있어요? 네, 누유는 있어가지고 뒤쪽에 그렇게 많은 누유는 아닌데 지금은 오일이랑 먼지랑 붙어가지고 꺼먹게 돼 있는 점. 그게 지금 여기 지금 이쪽 바퀴 쪽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테이너 쪽에서 아마 고무 부싱이 다 달아가지고 이제 누유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BMW가 디퍼런셜 기어 누유가 자주 발생하죠. 네, 자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렉시블 샤프트의 고무 부트도 고무기 때문에 경화되고 노후되다 보면은 부러져요. 부러진다고 찢어져. 디퍼런셜 리테이너라든지 교환을 하셨을 때 플렉시블 샤프트 쪽에 고무 부트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BMW 샀고 친구도 BMW 샀고 제 영상 보고 BMW 산 분들이 싹 다 디퍼런셜 기어 누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푸른 이제 자동차들 그쪽은 디퍼런셜 쪽에 누유가 좀 다른 브랜드도 그렇고 좀 누유가 있는 편이에요. 벤츠나 아우디에 비해서도 디퍼런셜 누유가 많나요? 좀 많기는 많죠. 이 차량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 차량의 브랜드도 영국분들이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이 BMW만 이 브랜드만 이제 누유가 많이 발생한다고는 이제 쿡 집어서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네. 하나 찾았다. BM은 뭐 10대 중에 9대는 디퍼런셜 누유 터지는 것 같아. 엔진이 개선형이라 엔진 누유는 잘 없더라고. 만약에 전기형 탔었으면 엔진 누유도 있었을 거야. B47이 그 G바디 모델 있잖아. 최근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거든. 그래가지고 아예 완전 신형 엔진이라 그래서 내가 돈 더 주고라도 신형 엔진 사는 게 낫다고 한 게 내구성이랑 이런 게 훨씬 나아. 풀체인지 전 모델인데 신형 엔진이 탑재돼가지고 가성비가 좋아. 2016년형. 그래가지고 내가 2016년형을 제일 추천한 거야. 껍데기만 구형이지 내부는 신형이나 마찬가지거든. 핸들 빠지네. 이거 몰랐어? 몰랐어. 차를 몇 년 탔는데 이걸 몰라? 너 운전면허 딸 때 저거 안 배웠어? 안 배웠는데. 운전면허 처음 딸 때 자동차 의자 세팅이랑 핸들 세팅이랑 그래? 그거 다 하라고 하잖아. 아까 운전만 했는데. 어이가 없네. 자신도 잘하겠다. 트렁크가 진짜 넓다. 내 차는 낮아가지고 길이가 요만큼 나와도 낮으니까 뭐 싫으면 여기 넘어버리거든.
혹시 이 차량 코딩 따로 되신 거는 없으시죠? 카플레이 코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카플레이요? 아하.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고장 코드가 이렇게 뜨는데 간헐적이라는 거는 통신의 문제거든요. 통신이 갑자기 됐다 안 됐다 그러면은 차량 안에 컴퓨터 자체에서 그거를 다 저장을 해둬요. 코드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코딩이 돼 있다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이거 지우면은 코딩도 같이 날아갈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고장 코드는 있는 거는 지우고 다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통신의 상태 오류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길 때 있죠. 네.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떠 있다라는 거. 코드를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진단을 해보고 싶은데 코딩이 돼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게 코딩이 날아가면 또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해서 일단은 지워드리지는 못하고 다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문제되는 거는 없는 상태예요.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서 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는 아마 중고차 있으면서 세워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내려갔을 수는 있어요. 산소 센서나 이런 쪽은 경고등 안 떴어요? 엔진 쪽에서는 떠 있는 거는 이제 엔진 오일 레벨이 너무 높음. 차량 전체 측정해 보시면 정상으로 나오실 거예요. 네. 산소 센서가 안 나갔네. 아깝다. 탄소 센서가 나가면은 좀 금액이 좀 나가는 편이라서.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잘 나가더라고요. 네, 이게 다른 차량들도 좀 나가는 편이에요. 탄소 센서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이왕 나갈 거면 미리 나가는 게 지금 수리 가능할 때 나가는 게 아니면 이미 나가서 수리 받았을 수도 있고 이제 한 달 뒤에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그거 나가도 순정품은 비싼데 애프터마켓은 싸. 10만 원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순정품은 45만 원. 좀 비싸네. 일단은 검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차량 이제 좀 앞에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은 것들은 이렇게 기스가 있다라는 거. 네. 여기 보시면은 이 터치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이제 앞 범퍼 쪽에는 뭐 그렇게 크게 큰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다만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문콕 보이시죠? 여기. 여기 콕이 있구나.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한데 고객님들이 모르고 있다 제가 또 이렇게 인지를 해드리면은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이거 받을 때 괜히 알아서 불편하게 되는 거 생길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좀 그게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어 이 웨더 스트립이 찢어졌거든요. 네, 고무. 네, 이 고무가 찢어졌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안에서도 고무가 잡아주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안쪽 실내에 물이 유입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대신에 좀 덜렁덜렁 거린다는 거. 뭐 이제 그냥 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쪽도 제가 붙여놓은 것도 여기 문콕이 있는 거. 네. 여기는 잘 안 보여요. 옆에서 비춰보시면은 문콕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알고 봐도 보기 어렵다. 진짜 알고 봐도. 그다음에 이 도장면이 까졌더라고요. 이쪽에. 아, 그렇네요. 여기가 이게 쉽게 까지는 부위는 아니에요. 짐을 넣다가 아마 까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쪽. 그래서 도장면이 까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 뒷범퍼 쪽에도 여기. 네, 아마 후진하시다가 이게 좀 긁으신 것 같아요. 이쪽. 그리고 밑에 하부 쪽에 이 사이드 스커트라는 부품이 지금은 여기 밑에가 찢어져 있거든요. 이게 찢어져 있어요. 긁혀 있으면서 찢어져 있는 건데 막 추가로 판금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도장면을 측정해 봤을 때는 추가로 판금되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네. 보험 이력에 보시면은 뭐 금액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뒤 범퍼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도장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엔진 쪽에서 점검을 해봤을 때 리프트가 있으면 밑에 하부 쪽에서 보는 게 제일 좋기는 좋은데 지금 리프트를 띄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서 최대한 받으려는데 지금은 누유는 없는 상태예요.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교환한 이력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요, 이쪽에 이제 가죽에 해짐이 있거든요. 이쪽. 이거는 타시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타고 안 타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죽 해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이 좀 타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고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이게 히스토리 같은 거는 이렇게 보면은 좀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게 ISO 픽스 이제 카시트 있잖아요. 카시트를 장착을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애기가 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시트를 들어보시면은 안쪽에 가죽 부스러기 진짜 많거든요.
아 그렇네요. 이것도 이게 시트 안에서 찾은 거예요. 안쪽에 아이소픽스. 주문했는데. 주문하셨어요? 네 저거 이걸 안쪽에서 찾아가지고 알리에서 샀는데. 대부분 이게 빠지면 다 안쪽으로 들어가요. 혹시나 해서 제가 이걸 열어본 거거든요. 혹시 안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서도 뭐 크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차량 자체가 깔끔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군데군데 스크래치 말고는 타시는 데는 뭐 크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카시트를 하시는 분들은 차량 상태가 지저분해요. 좀 아무래도 이제 애기가 타다 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면 좀 지저분한데 차량 상태 실내도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카시트 아이소픽스 그 뒤에 꼽는 그거예요. 어디서 자꾸 나오네. 이런 게 있고요. 중고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짐이라든지 그런 건 좀 있는 편이에요. 대시보드 자체. 그래도 차량 연식하고 키로수에 비해서는 이제 깔끔한 편이에요. 차량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타고 다니시는 큰 지적은 없을 것 같고요. 앞뒤 타이어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대신에 이제 앞 브레이크 패드는 한 40%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이나 이제 그쪽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타고 다니시는 데는 뭐 크게 문제 되실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퍼런셜 누유가 운전석 뒷바퀴 쪽에 누유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진행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은 문제는 안 돼요. 네. 혹시 뭐 3GT 차량이 좀 잘 고장나는 거나 3GT 차량에 잘 고장나는 건 없고요. BMW만의 플렉시블 샤프트 쪽 고무 부트, 디퍼런셜, 그 다음에 엔진 쪽 오일팬 그쪽에 누유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디퍼런셜밖에 지금 없는 상태. 사륜구동 차량인데 그 앞쪽에 그런 거는 문제 없나요? 앞쪽에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상태. 제일 좋은 건 이제 리프트를 띄워서 보기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은 차량 같은 경우는 하부에 다 이제 커버로 돼 있기 때문에 띄워서 커버를 좀 내려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밖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한계는 좀 있어요. 최대한 바디를 노력은 하는데 일단 보이는 건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희를 이제 검수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딜러분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리프트 30분만 쓰겠다. 그러면은 저희도 편하죠. 최대한 볼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딜러분한테 사기 직전에 리프트를 협조를 하시면은 대부분 딜러분들이 잘 띄워주시거든요. 저 때문에 또 이게 밖에 나와 더우신 텐데. 아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옷도 검은색이셔서 돈을 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고객님들이 좀 차를 좀 괜찮은 거를 사셨으면 좀 저도 좋은 바람이기 때문에 보통 부르시는 분들이 남성분이랑 여성분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성이 7, 여성분이 3 정도. 여성분들도 많이 부르시기는 해요. 남성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량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좀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다음에 잘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네. 보통 차량 검수 가면 안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사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있어요. 뭐 엔진의 트러블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좀 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엔진 쪽에서 누유가 시작이 되면은 이게 끝이 없거든요. 엔진 같은 경우는 사고가 크게 났는데 성능 기록부에는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도장만 했는데 제가 측정을 해봤을 때 도막 두께가 두껍게 나왔을 때 그거는 황금이 들어간 건데 그 정도 두께면은 사고가 좀 그래도 크게 났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고객님들도 그런 건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 차를 위해서 온 사람들, 그때는 좀 이제 제가 사라 마라 이 말은 또 못 드려요. 이상이 있다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이제 사시더라고요. 그게 좀 가슴 아픈 게 좀 있긴 있죠. 왜 불렀을까요 그럼? 저도 그게 좀 의아하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진만 찍고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떼드렸고요. 즐겁게 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샀나요? 제가 봐서는 잘 산 것 같아요. 차량에 뭐 이 트러블 이슈가 디퍼런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타고 다니면서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소모품면은 좀 교환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특히 이제 엔진 오일,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 잘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차량에 뭔가 찜찜하다가 느껴질 때는 저를 불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카바조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바조 서비스의 장점이 뭘까요? 저희가 직접 간다라는 거, 차를 다시 가져올 필요 없이 저희가 직접 가서 검수를 하는 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주시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카바조는 어디든 갑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가자.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받을만한 것 같아. 나같이 차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도움 되는 것 같아. 또 맞춤형으로 또 설명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 크게 도움 되는 것 같아. 아쉬웠던 점 그런 거 있었어? 아쉬운 거? 아니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오늘 날도 너무 더운데 해주신 것도 고맙고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아. 사실 뭐 실내에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실외까지 나가서 봐주시는 게. 카바조 비용이 한 수입차균 20만 원 정도인 걸 감안했을 때 괜찮은 것 같다. 20만 원이면은 어떻게 보면 싼 것 같아.
저렇게 봐주는데 20만 원이면 싼 거 아닌가? 특히 우리는 이제 차를 사고 나서 보는 거지만 보통 저거는 차를 사기 전에 보는 거니까. 차를 사기 전에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아까 뭐 딜러랑 말해서 리프트 올려서 보면은 더 잘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괜찮은 것 같아요. 차 이거 살 때 큰 돈 주고 사는데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나. 그치 뭐 차가 뭐 100만 원짜리 사는데 20만 원 쓰는 것도 아니고. 그치 뭐 몇천만 원짜리 사는데 20만 원 더 낼 수 있잖아. 사실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상한 차 골라가지고 이제 오늘 나는 내 생각보다는 이슈가 별로 없었어. 나는 디퍼런셜 기어 양쪽에 다 터졌었거든. 그리고 산소 센서 나갔었는데 넌 디퍼런셜 쪽만 있잖아. 근데 지금 너가 아직 그 보증 기간 여유가 있단 말이야. 7월 6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서 정비소를 가가지고 디퍼런셜 기어 수리 접수를 하고 거기 정비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또 추가로 보증 수리 받을 만한 곳이 있냐.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신청하는 거지. 그래야겠다. 근데 또 가봐서 느낀 게 차 주인이 차를 좀 공부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나 뭐 들어도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얘도 모르는데 이게 좀 들어도 모르잖아. 내가 잘 너가 있어서 내가 그나마 오늘 좀 알아들었지만 디퍼런셜 난 그게 뭔지도 모르거든. 내가 너무 뭐 모르긴 하는데 나 같은 놈이 운전하고 다니는 게 너보다 모르는 놈도 많아. 전에 타던 차는 뭐였어? 티볼리. 차를 바꾸니까 좀 만족해? 너 처음에 살 때는 엄청 고민 많았잖아. 일단